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프링 JDBC를 이용하셔 가지고 DBMS와의 데이터를 어 통신하는, 그러니까 DBMS와의 데이터 통신이라기보다는 CLRUD죠. 자, CLRUD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인제 쪼끔 더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백엔드 개발자잖아요. 그럼 결국 백엔드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어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와스죠. 와스와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리퀘스트를 우리가 처리를 하고 리스폰스를 받는 과정에서 인제 어 이런 통신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 건지, 그러니까 어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해줄 건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세 가지예요. 요거를 인제 정리를 제대로 인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인제 우리가 실제로 수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정적 리소스를 우리가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정적 리소스라는 건 뭐냐면 딱 고정돼 있는 어떤 파일의 형태로 뭐 저장돼 있는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그죠? 뭐 JPG 같은 이미지 파일 같은 거, CSS 파일 같은 거, JS 파일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HTML 파일 같은 거, 그냥 읽어서 바로 리스폰스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정적 리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동적 HTML이 있죠. 동적 HTML. 자, 이 동적 HTML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냐면 동적으로 생성된 HTML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DB의 실행 결과를 우리가 리스트 JSP에다가 뿌리시는 작업도 하셨고, 뭐 리드 JSP에다 뿌리는 작업도 하셨어요. DB의 실행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합니다. 자, 요거를 좀 더 큰 화면으로 제가 다시 그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정적 리소스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딱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고정된 어떤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정적 리소스라고 부르고, 우리가 HTML 페이지를 동적으로 우리 생성해서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뭐 오늘도 여러분들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와스죠. 와스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와스에서 여러분들 DB 연동하는 작업을 하겠죠. DB 연동. 그래서 DB 연동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가지고 와스가 우리 동적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응? 뭐 어떤 그 게시판의 어떤 조회, 목록, 이런 것들을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이제 DB를 조회 갖고 와서 목록을 만드는 리스트 JSP라든가, 아니면은 결과를 한 페이지에다 출력하는 뭐 리드 JSP라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서 조회한 결과를 결과가 HTML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리스폰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리스폰스. 자, 우리 리퀘스트를 날려서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DB에서 조회해 갖고 와서 이걸로 우리가 HTML을 코드로 만들어내잖아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과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동적으로 HTML을 생성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동적으로 HTML 생성. 우리는 지금 이 렌더링 엔진으로 뭐를 쓰냐면 JSP를 써요. JSP도 쓰고, 그다음에 타임리프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죠. 이 타임리프는 어 우리 스프링 부트에서 미는, 네, 템플릿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세 번째로 살펴보실 게 우리 데이터를 여러분들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를 그러니까 HTML 문서 대신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요청하는 경우 우리가 1번은 정적 리소스였어요. 파일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누가 실행해도 항상 똑같은 그 다음에 이거는 동적 HTML 주로 DB 결과로 만들어지는 페이지 데이터를 요청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은 리퀘스트에서 죄송합니다. 뷰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은 뷰에서 리퀘스트를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와스가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했죠. 데이터 조회하거나 뭐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리스폰스 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 정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페이지 정보를 다 바꿔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기가 여러분들 다양해지면서 실제로 웹에서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폰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요청을 하게 될 거고 서버와 서버로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어떤 요청을 받고 많은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와스 서버가 한 대만 가지고 처리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쭉 전체 페이지를 로딩해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리스폰스 HTML 페이지 대신에. 그럼 데이터만 받아오면 요 일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요 데이터 일부만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청을 하면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우리가 넘겨줘요. 데이터만 넘겨서 데이터가 일부분만 바뀌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고정돼 있고 요 일부분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고 예전에는 이 데이터로 XML 형식의 데이터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방식은 이거 제가 CSS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가 어차피 여러분들 DB 데이터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컬럼명, 그죠? 컬럼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값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CSS의 네임 밸류라고 생각하시죠? 주로 컬럼명이 들어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네임이니까. 자, 네임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밸류. 그 다음에 컴마 주시고 또 네임에 대한 밸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요즘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로 우리가 이제 jQuery의 그 메소드를 이용할 거거든요. jQuery API를 이용해서 요청을 할 거고 웹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웹에서 와스로 요청을 해서 주로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는 DB 데이터가 될 테니까 DBMS 데이터를 가져다가 웹 상태로 데이터를 넘겨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상태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조회해서 스마트폰인데 웹페이지 넘겨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이슨 데이터만 넘겨주는 거예요. 제이슨 데이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이제 그 예약을 한 정보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약만을 다루는 서버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예약된 정보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 서버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결제 서버 이 예약한 정보를 가지고 서버로 넘겨주는데 또 다른 와스로 넘겨주는데 여기에다가 웹페이지를 넘겨주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식.
와스에서 와스로 넘겨주는 방식. 이럴 때 이제 이런 사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을 이제 에이작스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다른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뭐 에이작스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방식은 이제 SSR. SSR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렌더링은 이제 우리가 화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자 서버가 이제 잠시만요. 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DB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 DBMS. 그러면 이 요청을 받아서 이 데이터를 이 서버 쪽에서 와스죠, 와스. 서버 쪽에서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에서 가져온 페이지를 서버 쪽에서 만들어요. 서버에서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만드는 기술로 JSP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타임리프 같은 걸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버 SSR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SSR은 이제 우리가 하신 거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CSR. CSR은 여러분들 뭐냐면 C잖아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말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나간 거고요. 화면을 클라이언트에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와스가 요청을 받죠. 와스가 요청을 받고 와스가 DBMS에서 결과를 뭐 받아가지고 우리가 리스폰스를 하면 와스에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 제이슨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화면 페이지만.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 얘만 바뀐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에서 화면을 만드는 기술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 쓰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그지? 자바스크립트, jQuery 같은 거 써야 되겠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려면.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이 뭐예요? 리액트. 그죠? 그 다음에 vue.js. 이런 거 사용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부분을 아직 안 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는 파이널 프로젝트 때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니 프로젝트에도 또 적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셔야 되냐면 데이터 주고받는 형식이 제이슨이기 때문에 제이슨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주고받는 방식이 제이슨이고 얘를 jQuery의 메소드로 요청을 하실 거거든요. 자, jQuery의 메소드로 요청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요청을 받아서 제이슨 데이터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 스프링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 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통칭해서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기술이 이제 에이작스죠, 에이작스. 그래서 에이작스는 여러분들 비동기 통신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 처음에 이제 제이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있네요. 그쵸? 제이슨 보시고 jQuery에서 메소드 요청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DB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는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